안녕하십니까. 2020 서울특별시 성평등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6080 성인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활동과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회차 중에 7회차 강의를 맡은 유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속의 아이들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혹시 머리가 긴 아이에게 눈이 가셨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황스러웠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퍼머 머리에 핑크색 티셔츠를 입은 제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미리 타 계셨던 분께서 이 아이의 모습 때문에 이 아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이 아이가 남자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 제 손자가요. 저 남자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께서 얼마나 당황해 하시던지요.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아이들은 어떠신가요? 이 아이들 역시 남자아이들입니다. 과연 남자는 머리가 길면 안 될까요? 핑크색은 여자들만 좋아하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성장하면서 성별에 따른 특징이나 역할, 또 모습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른 고정된 관념들을 주입받으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지능이나 감정 등 이러한 것들은요, 성별 간의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성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여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라는 말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의 잣대 역할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서 흔히 들었던 고정관념적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맨 첫 번째는 집사람, 안사람, 바깥 양반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마치 이런 표현들은 여자의 역할은 집안에만 국한된 것 같고요. 또 남자는 바깥에만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땡땡이 떨어진다? 하고 못하게 하셨죠. 더 이상 부엌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남자가 울면 못 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자 어르신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울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을까요? 남자들도 때로는 두렵고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시죠. 이러한 감정들은 여성들과 동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자는 울면 못 써.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만 울어야 한다고 학습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강한 척하고 강한 모습으로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자신을 자신답게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면 남자들이 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자가 공부 많이 해서 뭐하게? 여자는 시집가서 살림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되지.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장남이 잘 되어야만 집안이 일으키지. 네. 때로는요. 오빠나 동생보다 공부를 더 잘했음에도 학업을 접어야만 했던 그런 여자분들도 계셨겠죠? 네. 네 번째는요.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떡하냐? 네. 제가 예전에 전통혼례식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죠? 여러분들 절구공예 아시죠?
결혼식이 한참 진행이 됐을 때요. 갑자기 어떤 분께서 절구 공의를요, 2개를 떡 하니 신랑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식구들 잘 먹여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시면서 신랑 보고 이거 젓가락 삼아서 음식을 좀 먹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는 강해야 하고 듬직해야 하고 뭔가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남자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러한 고정관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을 우월하게 생각하게 하고요.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생각을 갖게 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어디 여자가, 어디 남자가, 아니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한다고 그래. 야, 남자가 뭘 그런 걸 하냐. 공기놀이 같은 건 여자는 하는 거야. 이렇게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아니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의 생각을 많이 제한하고 행동을 제재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변화시키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2018년에 시즌1부터 시즌2, 2020년에 시즌3까지 매년 성평등 주간을 기념해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명절에 흔히 겪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공개했어요. 또한 이것들을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이라는 것을 통해 현 시대에 맞는 올바른 말로 바꿔 부르기를 제안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셨다고 해요. 이러한 시민 제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적절한 표현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사회적인 요구나 또한 우리의 성의식이 한층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본 뜻에 더 적합한 표현으로. 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한 상태를 우리는 미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마치 미혼이라는 말 속에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 해야만 하는데 못한 상태의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처녀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처음으로 지어졌거나 발표한 작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이라는 말이 처녀라는 말로 대체되어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단어 본래의 뜻에 충실하도록 첫 작품으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참 자연스럽게 많이 써왔는데, 이것은 각기 다른 지역의 단체들이 서로 돕거나 교류를 위해서 친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 맞게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을 상호결연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할에 맞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유모차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맘스 스테이션이라든가 또 맘스 카페 이런 말들은 마치 육아의 역할이 엄마에게 국한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빠들도 육아에 관심이 많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맘스 카페에 아빠가 들어가시려고 하면 왠지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유모차도요, 엄마가 마치 끌어야 되는 것처럼. 왜요? 가운데 모자가 어미 모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역할을 확대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모차로, 또 맘스 스테이션을 아이들 정거장으로, 또한 또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역할을 확대시키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등한 표현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다양한 말들이 적혀 있어요. 자, 맨 먼저 스포츠맨십이라는 말이 있죠. 이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정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은 여자는 스포츠 정신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처럼 느껴지게 말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스포츠맨십을 스포츠 정신으로, 또한 그 내용 중에 보면 또 시댁을 높이 부르고 상대적으로 처가를 낮게 부르는 듯한 그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가와 처가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표현들을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그런 언어를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신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말이 지닌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들을, 마음들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생각은요, 저희 행동을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어져서 언젠가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고정관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삶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변화를 좋아할까요? 우리 뇌는요, 익숙한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습관은요, 일종의 반복된 기억 행동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익혔던 새로운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기간 동안 또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 있는 변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활동을 몇 가지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자, 바꿔 부르기 순서예요. 자, 거기에 보면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습니다. 서수는 1, 2, 3, 4와 같은 번호를 붙이는 수예요. 또 순서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요. 자, 기수는 어떤가요? 저희가 무언가를 셀 때 세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기수를 한번 서수를 기수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할 텐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에 기수든 서수든 어떤 숫자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숫자를 보시는 순간 기수는 서수로, 서수는 기수로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32이죠? 네, 그 다음은요? 네, 맞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27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91이죠? 어떠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듯 하셨지만 점점 쉽다고 느껴지셨죠? 이것은 곧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다른 활동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를 거꾸로 말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보시자마자 거꾸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어떠세요? 가을? 네, 맞습니다. 가을을 을가로요. 그 다음에는요? 리국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성평등적인 표현들을 몇 가지 익혀보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반복해서 해볼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어떤 글자를 띄워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오늘 익힌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녀작?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네, 첫 작품으로요. 네. 아, 집사람, 안사람, 이런 표현들을 저희 어떻게 바꾸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배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스포츠 정신으로. 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바꿔보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활동이 달랐음에도 점차 쉬워진다고 느끼셨죠? 그것은 벌써 여러분들께서 점차 익숙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표현과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이런 성평등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성 평등한 문화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